이게 과학이지. 앞서 전해드린 리포트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017년에 인류 최초로 M87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랙홀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는데요. 이번 관측에서 블랙홀의 밝기가 변화하는 것을 관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번 그 블랙홀 관측의 성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7년에 관측했었던 그 블랙홀의 그림자, 그리고 빛의 고리 크기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성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블랙홀,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빛의 고리의 밝기가 변화하더라라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성과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크기가 변함이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빛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시공간이, 블랙홀의 큰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서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이게 질량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87 블랙홀의 질량이 굉장히 천천히 증가한다는 것에 의하면 이 블랙홀의 그림자와 빛의 고리 크기도 변함없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빛의 이 고리의 그 밝기 구조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변했다는 거를 포착한 것이 큰 성과이고, 이것의 원인은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작년에 저희가 이 M87 블랙홀에 Z를 관측함으로써 이것이 이렇게 도는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즉 블랙홀이 회전을 한다는 것인데, 이 블랙홀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밝기가 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블랙홀 근처의 그 빛의 고리는 주변 물질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난류에 의해서 이 빛의 밝기가 변한다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겨우 1년 만에 다시 관측을 했는데,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많이 관측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관측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 빛의 고리 밝기 변화를 이해해야 블랙홀로 물질들이 어떻게 유입되고 또 방출되는지 이 과정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성과, 크기의 변화는 없었고 밝기의 변화는 있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연구의 관측 대상인 M87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천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초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크기가 100만 배 이상인 그런 블랙홀을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고요. 이 M87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 크기가 65억 배 정도 큽니다.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은 모든 은하의 중심에 다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10개 중 1개만이 빛의 고리를 가집니다. 빛의 고리를 가져야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발견한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 중에서 또 10개 중에 하나만이 Z를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M87 블랙홀 자체가 그 많은 블랙홀들 중에 상위 1% 우리가 관측하기 좋은 블랙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또 이 M87 블랙홀이 5,500만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5,500만 년이 걸리는 엄청난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굉장히 좋은 블랙홀입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M87 블랙홀을 2017년에 관측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결과가 2018년에 관측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 결과로 봤을 땐 상당한 시간을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사진기로 이렇게 사람 이렇게 탁 찍듯이 그렇게 바로 이 사진, 영상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그 관측한 것은 19년에 영상화가 돼서 나왔고, 18년에 관측한 것이 오늘 이제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만큼 관측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페타바이트라고 할 정도인데요. 페타가 10의 15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000조 정도의 데이터를 해야 되고, 또 이 데이터가 한 곳에서만 관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지구만한 가상의 망원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관측을 하고 이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이걸 이메일 보내듯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 디스크를 비행기로
운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야만 합니다. 상당히 양이 크니까요. 네, 그 양을 이 온라인 전송을 하려면 인간의 수명이 더 짧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양이 엄청나고 이것을 또 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영상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합니다.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블랙홀의 새로운 모습을 밝혀낸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연구진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영상화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이 영상화 팀의 공동 리더를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2017년의 블랙홀 관측에서도 그렇고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합성하는 것을 늘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앞장서고 있고요. 네. 또 2017년과 2018년 그 관측의 큰 차이 중 하나가 망원경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2017년에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8개 사이트의 망원경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인 것처럼 데이터를 합성해서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네. 이번 2017년 관측에는 그린란드 망원경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우주전파 관측망이라는 KVN이라고 하는데요. 이 망원경도 올해부터는 직접 블랙홀 관측에 참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M87 블랙홀과 관련한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